오늘이 8월 14일입니다. 여기는 5월 5일에 고구마 순을 심었던 곳인데 오늘이 8월 14일이니까 고구마 뿌리, 그러니까 개근이 이제 한참 굵어지기 시작하는 시기이거든요. 이때는 질소질 비료보다는 칼리 비료가 필요한데, 그래서 항상 칼리와 또 미량요소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바닷물을 혼합해서 한번 뿌려주겠습니다. 옆면 시비를 해줘도 되고 또 물비료를 한번 뿌려주겠습니다. 7월 2일에 고랑에, 여기 고랑에다가 황산칼리를 처음으로 뿌려줬습니다. 7월부터서 고구마가 서서히 굵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는 고구마 순이 지금처럼 덮여있지 않았기 때문에 요 입자로 된 거 있죠. 입상 황산칼리, 이거를 고랑에다가 뿌려줬었는데 여기 고랑이거든요. 지금은 줄기나 잎이 너무 무성해서 좀 뿌려줄 수가 없네요. 여기 고랑에 주려고 해도 줄기나 잎에 이렇게 비료가 묻게 되거든요. 이런 잎이라든지 줄기에 이 비료가 묻으면은 줄기나 잎이 마를 수가 있거든요. 비료기 때문에. 알갱이 잎상 비료를 주다 보면은 한쪽에는 비료가 뭉치게 되는데, 뭉쳐가 있으면은 이슬이 와도 비료는 좀 녹겠죠. 이슬에 녹는다든지 해서 빨리 스며들지 않고 서서히 녹게 되면은 비료가 뭉쳐 있었던 부분에는 농도가 아무래도 짙어지겠죠. 그러면은 비료 농도가 고구마 체액의 농도보다 높거든요. 그러면은 고구마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와 버리죠. 삼투압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 흙 속의 농도가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가 올 때 뭐 바로 줘버리면 괜찮고, 또 줄기가 이렇게 무성하게 있지 않으면 괜찮겠죠. 줄기가 덤성덤성하게 있을 때는 그렇게 줘도 되겠죠. 줄기에 바로 닿지가 않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무성하면은 아무래도 줄기에 비료기가 닿게 되니까 물비료를 저는 줍니다. 이런 물비료가 없다 하면은 잎상 비료라도 잎이나 줄기에 닿지 않게 조심해서 주고, 물을 바로 뿌려준다든지 아니면은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을 때 그 전에 뿌려준다든지 아니면은 비를 맞아가면서 준다든지 그렇게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에 타서 주는 거죠. 이게 빗물을 받아 놓은 거거든요. 이 빗물을 받는 장치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빗물을 받아 가지고 사용하는데, 물비료를 주거나 또 천연농약이든 화학농약이든 농약을 칠 때는 이 빗물이 좋습니다. 빗물을 받아서 씁니다. 요 통이 17리터거든요. 17리터 통이니까 17리터를 받아가지고 황산칼리는 500배 희석을 합니다. 수용성이거든요. 잎상이 있고, 잎상인 요런 거죠. 요게 잎상인데 이건 알갱이죠. 알갱이로 돼 있고, 황산칼리라고 돼 있고, 요거는 옆면십이나 관주용입니다. 물에 잘 녹는다는 거죠. 물에 타서 써라 이거거든요. 요 황산칼리인데 요것은 분말로 돼 있죠. 가루로 돼 있습니다. 가루로 돼 있어서 이 물에 녹여서 물비료 주듯이 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한 17리터 정도가 담겨서니까 한 35g 정도 주면은 500배 희석이 됩니다. 어떻든 500배 희석을 해서 하면 되거든요. 이거는 바닷물이거든요. 농촌진흥청 자료에 보면은 바닷물은 고구마나 양파, 마늘에는 5배 희석, 7배 희석, 10배 희석, 20배 희석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약해가 없다는 자료가 있거든요. 그 5배를 희석해도 되는데 뭐 10배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20배 희석을 하겠습니다. 요 바닷물을 20배 희석을 하려면은 20리터 한 마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1리터를 넣으면 되겠죠. 제가 지금 17리터 물을 넣었으니까 요 정도 되면은 한 반쯤 뭐 1리터 가까이 되겠죠. 요거를 넣겠습니다. 그러면은 대략 20배 희석이 될 거거든요. 뭐 5배 희석해도 괜찮다고 하니까 20배면은 안전하겠죠. 한 10배 희석해도 될 것 같고, 그 바닷물을 같이 한번 섞습니다.
황산칼리를 넣었는데 한번 저어줍니다. 요 약간 덩어리가 보이는데 금방 녹네요. 조금 전에 넣었는데 요래 저으면은 금방 녹거든요. 녹으면은 이제 물조르로 주면 됩니다. 이런 바닷물이 없으면은 천일염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바닷물의 염도가 3.34%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20리터를 기준으로 하면은 660g의 소금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바닷물을 10리터를 만든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천일염을 330g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닷물을 10리터 만들어 놨다 생각하고 희석 비율은 바닷물을 사용하는 희석 비율에 따라서 사용하면 되겠죠. 바닷물에는 83종의 미량 원소가 들어있다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질소, 칼리 이런 게 많다기보다는 미량 원소들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바닷물을 연면 시비를 해주면 좋습니다. 물비료를 준다고 해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게 고구마가 이렇게 크가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면은 줄기를 막 밟아버리는 경향이 되니까 참 어렵습니다. 밟아버리면 안 좋거든요. 그러면 이제 잎에 이렇게 줍니다. 주면은 뭐 연면 시비 겸 이런 고랑에도 물이 떨어지면은 스며들겠죠. 땅으로. 그 잎에도 주고 또 연면 시비 효과도 있고 뭐 그렇겠죠. 이런 식으로 쭉 뿌려버릴 겁니다. 7월 상순과 8월 하순쯤 되면은 고구마 개근이 한참 비대해지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질소 비료보다는 칼리 비료가 필요하죠. 칼리 비료 중에도 황 성분이 좀 들어있는 이런 황산칼리 비료를 주면은 고구마 맛을 더 좋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황 성분이 들어있는 황산칼리 비료를 뿌려줍니다. 질소 비료가 가다하면은 지상부 생육은 좋겠지만 뿌리를 빨리 경화시켜서 고구마는 안 달리고 굳은 뿌리가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 비료는 주지 않고 칼리 비료만 줍니다. 칼리 비료는 개근 형성을 유도하고 비대를 촉진해주는 비료죠. 그래서 칼리가 고구마 재배에서는 중요하지요. 또 8월 하순쯤 되면은 기온도 좀 낮아지고 일교차도 좀 커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때가 개근의 비대가 한참 잘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쯤에 이제 칼리 비료를 줍니다. 칼리 비료를 주면은 무자람도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칼리 비료는 플러스 비료, 그러니까 양이온입니다. 그 질소 비료는 양이온일 때도 있고 음이온일 때도 있습니다. 질산태 질소 같은 경우는 음이온이고 암모늄태 질소 같은 경우는 양이온이죠. 플러스 비료죠. 그래서 질소 비료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함께 가지고 있거든요. 자석도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는 땡기는 성질이 있고 마이너스나 플러스는 서로 밀어버리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칼리 비료는 플러스 비료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비료인 질산태 질소일 경우는 같이 흡수를 잘 하죠.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흡수를 잘 하는데 암모늄태 질소 같은 경우는 플러스 비료니까 칼리 비료도 플러스 비료고 그럼 플러스는 서로 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비료에 있어서 기량작용이라 그러는데 서로 흡수를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칼리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은 칼리 성분, 플러스 성분이 많기 때문에 플러스인 암모늄태 질소는 서로 밀어버리기 때문에 못 먹는 거죠. 이 칼리 비료가 질소 비료의 흡수를 방해해버리니까 질소 비료가 흡수가 잘 안 되니까 잘 안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자람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물비료나 연면 시비를 할 때는 아침에 주면 좋습니다. 해가 쨍쨍한 한낮에 주면은 아무래도 잎빛이 뜨거우니까 잎이 데일 수가 있는데 하루 중에 한 10시 전후로 해서 강압성량이 제일 활발할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 뜨고 아침에 주면은 제일 좋거든요. 여기에 고구마 줄기에서 뿌리가 약간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을 부정근이라고 합니다. 부정근은 정식적으로 나온 뿌리가 아니고 이런 데서 나온다고 해서
이 부정근이라고 하거든요. 요런 부정근 뿌리들이 나오죠. 그럼 뿌려 놓으면은 요 잎에도 묻어가지고 흡수도 할 거고, 요런 부정근에서도 영양을 흡수를 하거든요. 또 흙 속으로 스며 들어가서 먹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겠죠. 그렇다고 여기에서 고구마가 달리고 뭐 그렇진 않습니다. 물에 타서 주는 수용성 칼리 비료를 줬습니다. 지난주 8월 6일인가 고라니가 들어와서 잎을 뜯어 먹어버렸습니다. 오늘 8월 14일에 보니까 일주일이 지난 후에 보니까 아직 잎이 그렇게 돋아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요 입구에만 요렇게 뜯어 먹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저쪽은 괜찮거든요. 7월 23일인가 또 한번 뜯어 먹고 그 사이에 잎이 돋아났었는데 울타리를 보강을 조금 했었는데도 또 들어온 것 같아요. 고라니는 한번 들어오면은 그 위치를 알기 때문에 계속 들어오거든요. 이 입구에 조금만 뜯어 먹어서 다행인데 한참 고구마가 굵어질 시기에 잎이 있어야 되는데 잎이 이렇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잎이 뜯어 먹어지고 이런 상태에서도 고구마가 잘 굵어지는지 나중에 킬 때 한번 관찰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나마 다 안 뜯어 먹어서 천만 다행인데, 오늘은 고구마 순에 칼리 비료와 바닷물을 연면 시비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